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. 참석자는 나 혼자 안건은 끝이 없죠. 아, 그때 그 말 왜 했지? 내일은 또 뭘 입고 나가야 하지?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?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. 아니,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폭주하죠. 회한, 걱정, 흑역사, 후회까지 나 혼자 산업혁명 중입니다. 뇌 속에서 증기기관 돌아가듯 쉼없이 돌아가는 잡생각의 공장이죠.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멍하니 있을수록 머리는 더 정신없어집니다. 기분도 점점 무거워지고요. 누가 생각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닌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미지와 말들, 그 중엔 어쩌면 10년 전에 끝난 흑역사까지도 지금 이게 너야 하며 튀어나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? 왜 멍 때리는 순간에 오히려 생각은 더 복잡해질까요? 오늘 우리는 왜 가만히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.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그 회의,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은 뇌가 쉬는 시간.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. 이건 마치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 같아요. 컷으로 멈춘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뭔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. DMN은 우리가 외부 자극 없이 내부 생각에 잠길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지하철에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엥?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더라? 같은 기억이 떠오른다든가, 스마트폰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엉뚱하게도 10년 전 흑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재생되기도 하죠. 혹은 샤워하다가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한 행동이라 뇌는 그때부터 딴짓을 시작하는 겁니다. 이게 다 DMN의 작품이에요. 이 시스템은 과거의 기억을 되짚고 다가올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나야라는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쉽게 말하면 멍 때릴 때조차도 뇌는 생각 재생 플레이리스트를 자동 재생 중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문제는 이 플레이리스트가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. 감동적인 장면이나 따뜻한 추억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은 그때 왜 그랬냐, 아 이건 흑역사지? 하는 자기 검열과 자책 위주예요. 왜 뇌는 굳이 그 타이밍에 굳이 그런 걸 꺼내 보여주는 걸까요? 그건 단순한 성격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생각하는 동물이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수백만 년 전부터 여러분의 조상들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뜻이죠. 그 조상들은 어떤 뇌를 가졌을까요? 풀숲에서 낯선 소리가 났을 때 무책임한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응? 바람이겠지. 뭐 신경 쓰지 말자. 이런 뇌를 가진 조상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. 사자에게 깔끔하게 한 끼 식사가 되었거든요. 반면 예민한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. 지금 뭐 들렸어? 혹시 맹수일지도 몰라. 일단 피하자. 조금 피곤하고 불안해도 이 예민한 뇌를 가진 조상들이 살아남았고 그 DNA가 오늘날의 우리 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때로는 투쟁의 뇌도 필요했겠죠. 뭐? 지금 날 노린다고? 그럼 먼저 덤벼서 끝장을 내자. 물론 상대가 싸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효했을 겁니다. 함부로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사자의 한 끼 식사가 되었겠죠. 이처럼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위험을 피하고 대비하기 위해 부정적인 가능성을 우선으로 떠올리도록 진화해온 것입니다. 멍하니 있는 그 순간조차 우리의 뇌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생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흔적입니다. 우리 뇌는 원래부터 위험 감지 전문가입니다. 조금만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곧바로 비상벨을 울리죠. 그런데 요즘은 사자가 덮쳐오는 일도 없고 갑자기 창밖에서 창 날아오는 일도 드물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뭔가에 쫓기고 조마조마한 기분을 자주 느낍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정보 때문입니다. 뉴스, 유튜브, SNS, 푸시 알림까지.
우린 매일 수천 개의 정보를 보고 듣고 지나갑니다. 근데 그 정보들이 전부 좋은 소식일까요? 아닙니다. 평범한 회사원, 알고 보니 토박 사이트 운영, 조용했던 이웃, 마늘밭에 수백억 원 현금 다발. 이런 자극적인 소식들은 금방 퍼지고 우리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. 세상에 저런 일이, 나도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? 자극이 심할수록 불안도 깊어집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또 스마트폰을 켜죠. 이게 불안 루프입니다. 불안한 기분이 들면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, 정보를 보면 더 큰 불안이 생기고, 그러면 또 뭔가를 찾아보게 되고, 이 루프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. 결국 불안이 정보를 부르고 정보가 다시 불안을 만드는 겁니다. SNS는 또 다릅니다.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고 수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에서 한 끼를 먹고 있고, 다들 어딘가 멋진 데 있고, 남들은 승진하고 여행을 가고 근육 가득한 몸들만 있고, 근데 나는 뭐하고 있지? 퇴근 후 기운이 없어서 겨우 반찬과 밥을 챙겨 먹고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끝내고 있죠. 이대로 괜찮나? 생각은 또 시작되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정보는 원래 우리를 돕기 위해 있는 거였죠. 그런데 지금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멍 때리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이 폭주 회로를 어떻게 꺼야 할까요? 그럴 땐 뇌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. 잠깐만,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. 근데 말로만으로 가능할까요?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실전 전략입니다. 첫 번째는 뇌의 짧은 텀을 찾는 방법입니다. 뇌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. 하나는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변형계, 다른 하나는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신피질입니다. 근데 문제는 평소엔 변형계가 더 빠르게 반응해버린다는 겁니다. 그 말은 곧 우리가 불안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뇌에 시간을 조금만 벌어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이마를 손으로 가볍게 30초 정도 두드려 보세요. 그 짧은 시간 동안 변형계의 본능 반응은 느려지고 신피질이 개입할 여유가 생깁니다. 실제로 충동이 60% 이상 감소한다는 실험도 있어요. 꼭 이마가 아니어도 됩니다. 책상 톡톡, 벽 톡톡, 손바닥 비비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. 두 번째는 뇌를 환기시키는 방법입니다.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. 지금 집중해야 하니까 딴짓은 안 돼. 그런데 뇌는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래, 너무 깊게 집중하면 금세 과부하가 오고 피로해집니다. 이럴 땐 아주 짧은 낙서, 손장난, 무의미한 딴짓이 뇌의 집중력을 오히려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, 아, 지금 과열됐구나 하고 살짝 다른 회로를 켜주는 겁니다. 이건 집중을 깨는 게 아니라 집중을 살리는 우회로예요. 마지막으로는 불안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법입니다. 앞에서 말한 정보와 불안 루프. 이걸 끊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. 뉴스, 푸시 알림, SNS. 이게 다 우리 뇌에 쉴 틈 없이 떠먹여지는 자극이에요. 당장 알림을 끄고 침대 옆에 폰을 내려놓고 정보 없이 멍하니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게 의외로 진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. 가만히 있을 때마다 머릿속이 시끄럽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.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?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. 우리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. 우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. 매 순간 기억을 재조립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짚어보는 복잡한 존재죠. 그러니 생각이 많다는 건 민감한 사람,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정보를 깊이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. 단 중요한 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. 잡생각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살짝 비켜서 바라보는 감각, 그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뇌의 습관이죠. 불안도, 회의감도, 자책도 결국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지 말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과연 진짜로 지금 필요한 생각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
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